흑백 TV에서 스마트폰까지 사라진 거실의 웃음소리. 제1장 마이너스 도입. 1950년대 후반의 어느 날 오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이 훨씬 넘게 지난 그 시절로 우리는 함께 돌아가 봅시다. 한반도는 전쟁의 폐허에서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집들을 빼앗아갔고 가족들을 헤어지게 만들었으며 수십만의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앗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과 무너진 건물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을 먹을 것을 찾으러 골목을 헤매며 보냈습니다. 배고리는 날도 많았고 추위에 떠는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쌀은 언젠가 나올 것이고 봄은 언젠가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입을 옷도 낡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 속의 시대 한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네에 이상한 기계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검은 나무 상자에 큰 화면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텔레비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까만 유리 화면 안에 사람이 실제로 들어가 있다는 말도 있었고 신기한 마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악령이 들어가 있다고 걱정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도 그 기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최면을 거는 듯한 신비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보면 또 보고 싶어졌습니다. 김시환, 지금 나이 71살의 이 할아버지는 그날의 기억을 여전히 매우 선명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처럼 그날 오후의 하늘색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호기심과 신기함,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 모두 한 화면을 향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당시 8살이었던 꼬마 시환은 처음 그 기계를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평생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신비로운 빛이 밤의 어두운 거리를 밝혔던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의 뇌리에 영원히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도 신기할 수 있다는 감정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우리 동네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의 알지 못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 외국의 소식이 무엇인지 우린 그 까만 화면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가 있었지만 소리만 들렸거든요. 때론 신문을 본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기사를 읽어주기도 했지만 그건 흑백의 글자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도 많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글을 전혀 못 읽으셨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전달 방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은 달랐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도 어린아이도 모두가 화면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고 풍경이 보였고 심지어 바다도 보였습니다. 명동의 번화한 거리와 외국의 풍경들이 우리 산골 동네에서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텔레비전은 정말로 세상의 창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제한하던 시간의 벽과 공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눈에 텔레비전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현대의 우리가 인공지능을 신기해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움이었을 것입니다. 겨울날 저녁이 되면 동네 유지의 집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날씨가 춥건 따뜻하건 시간이 되면 마치 신비한 부름에 응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아이들까지 수십 명이 한 화면에 눈을 고정했던 그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성인도 아이도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신비로운 빛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서 있었고 누군가는 쭈그리고 앉아 있었으며 누군가는 벽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고 누군가는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든 좋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는 모두가 귀담아 들으면서도 옆 사람과는 슬쩍 눈짓을 나누거나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렸던 그 느낌 말입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가 놀라 울음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주변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는 사라졌고 오직 텔레비전에서만 나오는 소리만 존재했습니다.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모두가 같은 흑백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종교의식 같았다고 시환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모두가 하나로 통합되는 신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웃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실제의 의미를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산골의 벽을 뚫고 보이지 않던 세상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창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창문 너머로는 무한한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킨 순간이었습니다. 흑백의 화면으로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준 충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우리 마을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것이 1950년대 후반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2장. 시대의 상징. 1956년 국산 흑백 텔레비전이 처음 생산된 이후 한국 사회에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생각보다 굉장히 느렸습니다. 기술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가정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도 보급률은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 동네에 텔레비전이 있는 가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매우 드물었습니다. 한 지역 전체에서 단 한 대의 텔레비전이 있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나마도 동네에서 가장 형편이 나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한 대는 동네의 공공재와 같았습니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마치 동네의 우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고 누구나 그것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가족도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텔레비전을 시청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신기한 일이 규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뉴스와 드라마를 함께 봤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시청이 아니라 이웃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작은 축제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했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경제적 지위도 그 화면 앞에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문맹인 사람도 교육받은 사람도 모두 동등한 관객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활발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화면 속 일들에 대해 사람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뉴스에 나온 정치인들을 평가했고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행동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때로는 뜨겁게 싸우기도 했고 때로는 함께 웃었습니다. 한 배우의 연기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고 형과 동생이 다른 입장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 동네 사람들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만들었습니다. 무언가를 공유한다는 경험은 사람들을 연결했습니다. 텔레비전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사회적 변화를 크게 일으켰습니다.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소통과 공감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거실이 동네 전체의 거실이 되었습니다. 거리의 물리적인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웃음, 때로는 눈물은 동네의 소중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처음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의 기대감은 매우 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설렘 같은 기대 말입니다. 1960년대 그 시간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특별했습니다. 현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보는 이웃도 그 화면 앞에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따뜻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반목하던 이웃도 그 화면 앞에서는 같은 관객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공동체를 만드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한 마을 한 대의 텔레비전이 만들어낸 이 독특한 문화는 한국 사회에 매우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선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무언가였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말입니다. 그 의미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3장 흑백 화면 속의 꿈. 흑백 화면 속에서 펼쳐지던 드라마와 뉴스는 시완. 할아버지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꿈이었습니다.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화려한 세상이 그 까만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서울의 밤거리는 신비롭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신화 속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자동차가 끊임없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양복과 양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산골에서는 평생을 살아도 볼 수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화려한 여배우들의 양장 차림은 동네 여자들의 가장 큰 로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옷을 입을 수도 없었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없었지만 적어도 화면을 통해서는 그런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배우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동네 여자들의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입었는가? 머리를 어떻게 했는가? 표정은 어땠는가?
그런 세부 사항까지 분석되고 논의되었습니다. 그 여배우를 따라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회전목마처럼 계속해서 나타났고 또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가슴 아픈 슬픔을 주었고 때로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절망 속의 희망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을 통해 자신들이 살지 않은 다른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성공의 기쁨도 실패의 고통도 화면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삶이 나의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외국 영화들도 방영되었습니다. 헐리우드의 영어 대사들은 이상하고 낯설게 들렸지만 묘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헐리우드 배우들의 연기는 극적이었고 감정 표현이 풍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말이 서툴렀지만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상 미디어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언어의 벽을 넘어서는 감정 전달 말입니다. 시완 할아버지는 다시 회상합니다. 뉴스에서 본 서울의 밤거리, 드라마 속 화려한 양장 차림의 여배우들, 그게 다 꿈 같았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텔레비전은 희망의 스크린이었습니다. 제한된 세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들은 그 화면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자식들이 저 화려한 도시 서울에서 살기를 바랐습니다.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가지기를 바랐습니다. 그 화면 속에서 본 세상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텔레비전이 만들어낸 이 꿈과 환상은 실제 한국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화면 속에서 본 세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증거였습니다.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꿈들이 모여 한국 사회의 근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1950년대 후반 그 작은 흑백 화면이 없었다면 한국의 역사는 달랐을 것입니다. 사장 마이너스 변화의 시작. 1980년대 초 한국 사회를 놀라게 만드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이 한국 가정에 등장했습니다. 흑백 화면이 컬러로 변하자 세상 전체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텔레비전은 더 이상 동네 유지의 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점점 많은 가정이 설치했습니다. 텔레비전은 거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집의 가장 중요한 가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실 배치의 중심이 텔레비전이 되었습니다.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는 텔레비전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저녁마다 가족이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했습니다. 전원일기가 나왔을 때 가족들은 그 드라마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 방영될 때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든 아이들도 함께 했습니다. 토토즐이 인기를 끌 때 거실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모두가 반응했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물들의 행동에 대해 함께 판단했습니다. 텔레비전 앞의 거실은 가족의 온기가 모이는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 동안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설명을 들으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세대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고 손자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 문화는 한국 가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반찬을 나눠 가지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식사 시간이 곧 가족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루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때로는 엄격한 아버지도 이 자리에서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텔레비전이라는 매개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족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의 공유가 일어났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듣고 함께 결정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1980년대의 그 거실 문화는 한국 가정의 황금기였습니다. 개인주의가 본격적으로 특세하기 전이었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개별 스크린을 가지기 전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며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공유의 경험이 가족의 유대감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실 문화의 정수였습니다. 따뜻함과 공유, 그리고 함께한 말입니다. 그때의 거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공간이었고 이해와 공감의 공간이었습니다. 5장. 기술의 가속.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술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텔레비전은 더 얇아졌고 더 커졌습니다. 화질도 놀라울 정도로 선명해졌습니다. 리모컨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거실에 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크게 변했습니다. 화면 앞에 사람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했습니다. 기계는 발전했는데 사람은 멀어진 것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각 가정에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적인 기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자신만의 개별적인 화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텔레비전을 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큰 아이는 자기 방에서 태블릿을 봅니다. 작은 아이는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봅니다. 모두가 다른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뉴스 채널에 집중하고 어머니는 드라마 앱에 빠져 있고 아이들은 유튜브와 게임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넷플릭스를 보고 있고 누군가는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구독 서비스, 각자의 흥미, 각자의 세상입니다. 각자만의 콘텐츠를 본다는 것은 명백하게 편리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관심 없는 것은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도 건너뛸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자신의 일정에 맞춰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과정에서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함께 본다는 것의 경험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같은 것에 웃고 우는 경험이 없어졌습니다. 함께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관심과 아들의 관심이 만나는 순간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생각과 딸의 생각이 충돌하고 좋아하는 경험이 없어졌습니다. 텔레비전은 거실에서도 점점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누군가는 화면을 봐도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 있어도 마음은 결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각자 자신의 화면을 보았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줄었습니다. 소리 없는 식탁이 되었습니다. 거실 문화는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개인 취향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들이 속속 생겨났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티빙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콘텐츠는 무한했습니다. 선택의 폭도 무한했습니다. 그 무한한 선택 속에서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각자의 관심사로 각자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대형 텔레비전은 있지만 함께 앉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족 단위의 시청 경험은 역사가 되어갔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모여 어떤 프로그램을 볼 것인지 함께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쥐고 다투는 일도 없었습니다. 6장. 조부의 회상. 시완 할아버지는 손자 관홍이를 불렀습니다. 관홍이는 29살입니다.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건넨 말은 진지했고 무겁기도 했습니다. 우린 뉴스 하나 보려고 모여 앉아 이야기하고 웃고 싸웠단다. 함께 본다는 것이 그런 의미였어요. 단순히 같은 것을 본다는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생각이 나누어지고 감정이 공유되고 관계가 깊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향수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뒤늦게 깨닫는 그 소중함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시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홍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댓글로 싸워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대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댓글로 싸운다니. 화면 너머의 낯선 사람들과 글로 싸우는 것이라니. 그것을 진정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대 차이는 자연스럽게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불가피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거리감을 보여주는 웃음이었습니다. 소통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 눈에는 아련함이 짙게 묻어났습니다.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아파함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깊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더 연결되었지만 더 외로워진 건 아닐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노력했습니다. 손자의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댓글 문화를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속의 아련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앉아 웃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거실에서 모여 같은 화면을 보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는지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자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소통의 방식이 변했지만 사람은 여전히 함께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댓글이지만 그것도 의견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틀렸다기보다는 달랐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7장. 사라진 공간. 거실은 더 이상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평면 텔레비전은 여전히 거실의 한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검은 화면이 리모컨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앞에 앉을 사람은 없습니다. 거실은 비어 있습니다. 마치 버려진 무대 같습니다. 스포트라이트도 없고 관객도 없습니다. 무언가가 영원히 떠났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앞에 앉던 자리는 어디 있을까요? 그 자리의 인상은 여전히 쿠션에 남아 있을까요? 혹은 긴 시간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거실의 벽시계는 계속 똑딱거립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그 공간에서 거의 멈추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 있습니다. 시완 할아버지는 거실에 혼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그가 예전에 함께 보던 그런 뉴스입니다. 같은 뉴스 진행자, 같은 형식, 하지만 다른 감정입니다. 주변은 조용합니다. 함께 웃을 사람도 없습니다. 의견을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면을 봅니다. 하지만 마음은 화면 너머의 지난 시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만이 모든 변화를 가져온 건 아닐 것입니다.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도 있었을 것입니다. 핵가족화로 인해 대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은 드물어졌습니다. 일과 생활의 극단적 분리로 인해 시간을 함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의 피로로 인해 가족과 대화할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겹쳐 거실 문화는 서서히 자연스럽게 사라져갔습니다. 과거의 따뜻함이 현재의 편리함과 효율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얻으면서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문득 깊이 있는 생각에 잠깁니다. 기계는 발전했는데 사람 마음은 멀어진 건 아닐까요? 그것이 발전일까요? 진짜 퇴보일까요? 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수치로 정량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말입니다. 거실의 빈 의자를 보며 할아버지는 그 공허함을 명확하게 느낍니다. 밤이 되자 거실의 큰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이 들어옵니다. 밖의 세상은 밝고 활기찬데 거실은 어둡습니다. 역설입니다. 더 많은 빛이 있는데 더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불빛이 집 곳곳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8장. 결말. 또 다른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손자 관홍이가 제안합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거실에서 같이 영화 봐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먼저 놀라움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뭔가 다른 감정이 따라옵니다. 기쁨입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따뜻한 기쁨입니다. 시간이 거의 멈추는 것 같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렇게나 간단한 제안에 이렇게나 깊은 감정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불이 꺼집니다. 거실은 어둡습니다. 스크린이 밝아집니다. 영화가 시작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앉습니다. 세대가 다릅니다. 태어난 시대도 완전히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달랐습니다. 스마트폰 세대와 흑백 텔레비전 세대가 한 화면을 보며 함께 있습니다. 그 화면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재생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간이 의미를 잃습니다. 그들은 같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스토리에 함께 웃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함께 심장을 졸입니다. 손자가 웃으면 할아버지도 웃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물이 흐르자 손자도 보고 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것입니다.
함께 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말입니다. 기술이 어떻게 변하든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같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영화가 끝납니다. 불이 켜집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각각 일어섭니다. 하지만 이제 거리감은 전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영화를 통해 무언가가 깊이 전달되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소중한 무언가가 연결되었습니다. 대사가 많지 않았지만 대화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감정의 연결이 있었습니다. 나레이터 박지훈의 마지막 멘트가 차분하게 들립니다. 흑백 텔레비전의 희미한 빛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피어난 가족의 온기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깊이 있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하지만 함께한다는 것의 소중함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가족의 온기 말입니다. 흑백에서 컬러로, 흑백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했지만 함께 본다는 경험의 가치는 불변입니다.